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기본강좌 제2강 제1편 지적제도의 제3장 토지이동, 제4장 지적측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은 그 지적 업무를 또 한번 살펴보면은 왜 토지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즉 토지의 등록사항입니다. 등록할 사항을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할 때 뭘 한다? 토지이동을 조사하고, 토지이동 조사, 오늘 토지이동을 배우죠? 그 토지이동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측량을 하는 겁니다. 지적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토지의 등록사항이 뭐냐? 계속 강조한다는 얘기는 ABC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구단처럼.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등록사항 첫 번째 등록사항은 바로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란 말 저도 처음에 배울 때 표시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낯선 거예요. 못 듣던 말이야. 뭘 표시해? 이 표시가 알고 보니까 신상 명세서하고 비슷한 개념이더라고요. 아, 토지의 그 1필지, 해당 필지가 뭔지를 알려면 그 토지의 표시만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이거구나. 토지의 표시 소재, 어느 동 어느 리에 있냐, 그 플러스 필지의 구성요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번복면 경제라고 반드시 암기하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토지의 표시. 요 토지의 표시가 변화가 왔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 토지 이동이라고 그러고, 그 토지에 변화가 와서 토지 이동이 생기면 그걸 토지 이동 조사라고 그래요. 그거 조사하는 것을. 조사, 측량할 때 그 조사가 토지 이동을 조사하는 겁니다. 소유자 변하는 건 조사 안 해요. 왜? 등기부등본, 등기소유서 보내죠. 다 조사해갖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항이 바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자, 이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고, 세 번째는 기타 사항입니다. 토지 등급이라든가 공시지가 기준 변동 연월일 이런 거를 적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변하면 그걸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의 이동, 소재, 토지를 새로 정하거나, 그리고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토지가 말소될 때, 그때 토지 이동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럼 토지 이동의 종류를 보면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자, 그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종류를 뭐라고 표현한다? 지적 측량 대상. 제 교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법에 규정하고 제가 만든 교재하고 약간 순서의 차이를 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신 겁니다. 편제를 해놓은 거예요. 가르치는 저도 편하지만 순서를 법에 있는 거에 맞춰버리면 머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틀을 잡아준 겁니다. 타 교재하고 비교하면 제 책인 이 토지 이동 순서가 중간에 살짝 바뀐 게 있을 거예요. 타 교재는 법을 따라간 거고, 그건 나중에 공부해서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정리가 안 돼갖고. 우리 만화공인중개사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게 저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자, 보자고요. 이렇게 토지가 변화가 됐을 때 그 토지 이동이라고 그러는데, 자, 토지의 이동이 있습니다. 토지의 이동이 있어요. 변화가 왔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왔을 때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고, 이렇게 변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들. 그렇죠? 그걸 바로 우리는 지적 측량 대상인,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토지 이동이라고 표시했어요.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토지 이동. 자, 그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세요. 첫째,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어떠한 토지가 새로 생겼어. 매립한 토지 저주로. 그럴 때 처음 등록하는 거예요. 요거는 촉탁을 안 하고 요거만 촉탁을 안 해요. 요거만 등기소에 지적소관청에 촉탁을 안 해. 요거만. 이거는 왜? 토지 소유자가 직접 등록하고 등기소 가서 자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만 촉탁을 안 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다 촉탁을 해줘야 됩니다. 변화가 오면. 두 번째,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지적도로 바꿨어요. 그러면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 왜? 임야도에 있는 축척하고 지적도에 있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축척에 있는 걸 큰 축척으로 옮겨오면 경계하고 작을 다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이유는 다 촉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따로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토지의 분할입니다. 분할. 자, 토지의 분할은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자, 땅이 있어. 내 땅인데 반만 팔고 싶어. 다 팔 수도 있지만 반만 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럼 반을 잘라. 그러려면 여기다 경계점을 세워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측량을 해갖고 정확하게 땅을 나눠야겠죠. 한 필지 한 필지로. 그게 분할이에요. 자, 내가 분할을 하려면 내 땅을 분할해서 팔려면 먼저 분할 등록부터 하고 분필 등기를 또 해야 돼. 등기부에 분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쪽에 지금 땅을 팔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분할을 하고 싶어. 그러면 분할을 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된다? 원래는 지적측량 수행자, 대한지적공사나 측량업자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소관청, 시군구청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설명해 주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 시군구청에 가서 지적과 가서 내가 토지를 분할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 먼저 여기다 장 쓰라고. 지적 측량 신청서 쓰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서 다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어. 시군구청에. 그 사람들이 불러. 잘 알려줘. 쓰면 지적 측량을 신청을 해. 그럼 지적 측량 신청을 하면, 측량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측량을 다 해줍니다. 대신 돈 내래. 수수료는 내야지. 측량 그냥 하나? 돈 줘야 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지적 측량하는 그 수행자들이, 지적 측량하는 이 수행자들이 그 결과를 다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해. 그러니까 통보가 다 되면 그 됐다고 이제 지적 측량서에 알려줘요. 알려주면 다시 시군구청에서 토지분할 신청서 내고 그 사유서 적어서 내면 이미 첨부 사료는 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시군구에 제출했으니까 토지분할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면 토지대장 등급을 발급받아갖고 분할된 등본 2장을 받아서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 가는 거야. 등기소. 그리고서 등기소 가서 분필 등기를 하면 돼요. 옛날에는 본인이 다 해야 됐어. 근데 지금은 요 과정을 안 가도 돼. 누가 촉탁해 준다? 지적소관청이 촉탁을 해줘요. 근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일주일에서 2주일 걸려.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등본 발급 받자마자 자기가 가서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24시간, 이틀이면 끝나. 근데 맡기면 한 보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급하면 자기가 한번 하면 되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맡기면 됩니다. 이게 분할이야, 분할. 땅을 분할하는 거. 자, 네 번째. 축척을 변경하는 거야.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임야도 안에서 하는 거는 축척 변경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축척 변경, 임야도에 있는 걸 토지 지적도로 옮기는 건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 해당 토지는. 근데 축척 변경은 대규모로 이루어져요. 대규모로. 지적도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다. 축척 변경. 자, 그리고 5번째는 요 부분, 도시개발사업 요 부분인데 딴 책들은 이게 안 나와. 딴 책들은 바로 합병이나 뭐 이런 게 먼저, 축척 변경 앞에 합병이 나온다고요. 근데 빼버려서 뒤로 뺀 건 그건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5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자, 도시개발 사업 하면 토지의 이동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여러 사람 거였는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따로 만들겠다는 경계하고 좌표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똑바로 해갖고 도시개발을 하겠다 이거야. 그럼 새로운 경계점이 생기고 새로운 좌표, 새로운 면적 다 새롭게 생겨. 그래서 토지 이동이 대대적으로 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그러면 개별 토지 소유자고 그거 하려면
논란이 와서 못해. 도시개발사업자가 사업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대신해 준다 이때는. 특례라고 그래.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도시개발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사업시행자가 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고, 두 번째,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토지이동이 있겠죠. 지금은 지적측량 대상인 토지이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앞글자 신, 전, 분, 추, 또 꼭 외워주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도 무조건 외워. 뭐 외워야 돼? 번목면 경자. 두 번째 신전 분축도. 이건 반드시 암기해 주십시오. 지적 공부에 있어서 나중에 무지하게 유용하게 쓰여.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이용호 선생님의 선견지명에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자,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토지 이동이 됐는데 지적 측량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자, 이런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럼 뭐가 있냐? 첫째, 합병. 자, 두 번째,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지목만 변경된 거야. 지번도 그대로, 면적도 그대로, 경계좌표 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뭐 측량할 거 자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목 변경. 합병은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합병은 지적 측량할 필요 없고, 분할은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서 새로 경계를 만들어야 돼. 경계를 새로. 이거는 경계를 없애만 주면 되니까 말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야. 그리고 기타. 제가 기타라고 분류해 놨습니다. 기타라고 불렀어요. 기타 사항인데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바다가 돼서 토지가 바다로 된 토지의 이동. 토지가 바다가 되면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부 한 필지가 전부 바다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한 필지가 일부만 바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만. 전부 바다로 했으면 측량을 어떻게 이미 바다인데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부만 바다가 되면 그때 또 지적 측량을 해줘야 돼. 정확하게 경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가 가죠? 그래서 기타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경우 측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 두 번째,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거야.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이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록사항 정정. 세 번째는 이건 일반 우리 소유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 자, 행정과 관련된 거. 이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정정하고 부동산 등기소에 또 관할 등기소에 여기가 통지도 해요. 그래서 행정구역 바뀌었으니까 이름 바꾸라고. 그러면 등기관이 또 그거 받고 직권으로 정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 등기가 완료했다고 지적소관청이 통지를 하면 지적소관청에서 해당 소유자들한테 또 우편으로 보내줘요. 당신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또 하나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도 있지만 행정구역이 개편된 거야. 역시 행정구역이야. 이때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번이 변경되는 수가 많아요. 3번, 4번은 주로 행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관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준다 해서 기타로 뽑은 겁니다. 자, 이러한 지적측량 대상인 토지이동 사유하고 토지이동의 사유, 그리고 지적측량 대상이 아닌 토지이동, 그리고 기타 토지이동으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적측량 대상을 한번 모아보자고.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만 딱 신전분축도는 반드시 들어가요. 신전분축도는. 자,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는 한번 보자고요. 지적측량 대상. 자, 지적측량 들어간 겁니다. 지금 지적측량 대상 12가지가 나와. 12가지.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아까 신전 분축도 외우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니까 외우려는 거야. 그게 편해.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배운 지적 공부의 복구에 있어서 복구자료 조사소하고 복구자료 도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 면적이, 그때는 측량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 도구를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뭐 한다? 복구 측량한다. 예, 바로 복구 측량, 지적 공부의 복구를 위해서 측량을 필요로 할 때, 복구 측량을 필요로 할 때, 자, 해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거 필요로 할 때니까. 자, 복구 측량.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게 바로 아까 말 신전 분축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규 등록 측량 이러면 돼요. 신규 등록을 할 때, 측량을 필요로 할 때. 자, 등록 전환 중에 측량을 필요로 할 때. 그 다음에 신전 분할이구나. 토지를 분할할 때 측량을 필요로 할 때.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하는데 측량을 필요로 할 때. 여섯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 측량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6개를 벌써 외운 거야, 여러분들이. 신전부식도 하나 외우는 바람에 대신 복자는 따로 외우겠죠. 복 받으려면 신전에 가서 여러분에게 축복 받으면서 감사합니도 하십시오. 그냥 신전분축도라고 외우세요. 복 받으려면 신전분축도. 나머지 12개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일곱 번째. 등록사항 정정할 때예요. 등록사항 정정할 때. 그럴 때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자, 이 정정할 때 필요한 건 주로 경계가 바뀔 때야. 다 경계. 면적이 바뀐다든가 지목이나 지번 이런 거 바뀌는 거는 측량 안 해요. 그때는 경계나 면적. 자, 이게 정정할 때고. 자, 여덟 번째는 토지가 바다로 됐을 때, 바다로 된 토지로서 필요할 때 측량. 이게 바다 1필지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땐 측량할 필요 없죠. 일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을 해줘야 돼. 그때는. 자, 여덟 번째 정바. 자, 그러면 아홉 번째로 갑시다. 자, 아홉 번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 경계점을 지상 복원. 그래서 이건 그 경계점 복원. 경계점을 복원.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그래. 경계 복원 측량. 자, 열 번째. 자,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가 안 써놨죠. 지금 의무적이라는 얘기야. 경계를 복원할 땐 해야 돼. 반드시 의무적이야. 자, 열 번째는 지상 건축물 등, 즉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지적 도면하고 안 맞아. 지상 건축물은 10층인데 면적도 넓어. 지적 도는 옛날 거라 5층밖에 안 돼. 그냥 안 맞잖아요. 즉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이 지적 도면하고 비교했을 때 안 맞아. 그래서 그거를 표시하려면, 지적 도면을 제대로 표시하려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상 건축물이 정말 면적이 어떻게 되고 층수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지상 건축물. 자, 지상 건축물의 현황. 지상 건축물의 현황 측량. 그리고 11번째. 여러분, 지적 기준점이라고 측량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이 있을 때는 측량을 바로 하면 되는데,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 지적 기준점을 만들어서 또 측량을 해야 돼. 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에 하는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 합니다. 11번째. 12번째는 이 11가지 측량을 했는데 그 측량이 제대로 됐나 안 된다 검사하는 거야, 소관청이. 그게 바로 무슨 측량?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거예요. 지적 측량을 하면 측량한 결과를 성과물이라고 그래. 지적 측량 성과. 그 성과를 소관청이나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이 그걸 보고 제대로 잘했나 못했나 알려면 또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검사 측량이에요. 검사 측량. 지적 측량을 검사하는 측량이에요. 이 12가지를 다 알아야죠. 그래서 그 9번째 거, 그러니까 정파, 그리고 경계 복원 중요한 경계점이니까 경계에 중심을 둔 거고, 그리고 건축물, 지상 건축물, 이걸 현황 측량이라고 하지만 건축물에 핀트를 줘야 돼. 지상 건축물이 그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맞나 틀리나. 현황이 2번 나오기 때문에 현황에다 유혹되지 말고 지상 건축물에 중점을 두세요. 자, 기적 기준점. 이때의 점은 점에다 표시를 해야 돼. 나중에 지적 검사 측량할 때 또는 측량을 할 때 기적 기준점이 있냐 없냐
지적 기준점을 세우는 단위는 기준점 1개, 2개가 아니라 1점, 2점,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으로 세기 때문에 점이야. 점 그러면 기준점이에요. 자, 그리고 검사 측량은 검사에다 동글뱅이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복, 신전, 분축도, 정바, 경건하게 점검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할 때 12가지 아는데 딴 건 다 해줘도 몰라. 신전 분축도만큼은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너무 유용해. 이거 번목명 경자 신전 분축도 이건 꼭 암기하시고 요것이 바로 지적 측량 대상입니다. 이게 지적 측량 대상. 요거까지는 필요로 할 때고 요거는 필요로 할 때는 규절이 없어. 이게 법 조항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측량 기간하고 관련된 걸 공부를 좀 하면 측량 기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 기간은 둘로 나뉩니다. 측량 기간은 왜냐하면 측량 자체가 둘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자, 측량 기간은 먼저 지적 측량, 진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기간이 있고, 자, 측량하는 기간이 있고, 이 측량을 했으면 그거를 검사하는 측량을 합니다.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은 검사 측량 검사 기간이라고 그래요. 측량한 것을 검사하는 검사 측량이죠. 검사하는 기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측량은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 기간은 5일로 합니다. 5일. 그리고 측량 검사 기간은 측량기간보다 하루가 적어요. 그래서 4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따 같이 예제를 풀어보겠지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기 때문에 기간은 5일. 그래서 기오 검사 기간은 4일. 검사, 기호 검사. 자, 기호가는 검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지적 측량 기준, 지적 기준점이 없어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측량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또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지적 기준점.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점을. 이런 지적 기준점이 없어갖고 지적 기준점을 새로 설치를 해야 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설치하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추가해 주는데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15점 점이니까 점이 15개면 15점이잖아요.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을 가산해 준다. 기본적으로 15개 이하일 때는 4일을 무조건 가산해 줍니다. 일단 한 점을 하든 두 점을 하든 득점을 하든 15점 이하이면 가산하고 이제 15점을 초과 16개부터는 4점씩 4점을 단위로 해서 그 15점 초과씩 4개의 점이죠. 4점마다 1일을 가산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점 16개면 4일에다가 하나 가니까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4개까지는 하루니까 4일 플러스 1에서 5일이 되고 19점 역시 4일 플러스 1에서 5일이 됩니다. 근데 20점이 되면 15, 4, 1이 되니까 4에 1에 1을 더하니까 6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풀어보자고. 이런 경우에는 예제 한번 풀어보면 싹 풀려요. 여러분 헷갈릴 것도 없고 중학교 수준 아니 초등학교 수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특히 부르르 떠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떨지 마세요. 이용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쉽다 하고 공부를 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늘 생각하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 것 같으면 자, 어떤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어떤 지역에서 지적 기준점을 자, 지적 기준점을 20개를 설치를 해야 돼. 자, 20점 또는 20개. 없는 거야. 지적 기준점 20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할 때 측량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측량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냐. 또는 측량 기간, 측량 검사 기간을 같이 묻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측량 기간에서 하루 빼면 측량 검사 기간이야. 아주 쉬워. 왜? 기호 검사니까 하루 낮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자, 그럼 여기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기호 검사를 먼저 쓰세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이 기호 검사 쓰고, 자, 측량 기간을 우리가 구한다면 T5니까 먼저 5일이 필요하잖아요. 5일 기본적으로 일단 측량 검사를 5일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요대로 15, 4 요대로 나눠주면 돼요. 15, 4 몇 개 남았어요? 15하면 19니까 20개니까 이제 하나 남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 15는 며칠? 처음은 4일. 자, 4개 초가시마다 4개를 기준으로 1일씩 더해줍니다. 자,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 5, 4, 1, 1. 그러면 5 더하기 4 하면 9, 10, 11. 11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측량 검사 기간은 요거보다 하루 적으니까 그건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자, 계산해 보자고요. 자, 검사니까 이건 4일이고, 나머지는 똑같고, 뭐 4에다 4 더하면 8, 9, 10, 11. 맞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측량 기간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이렇게, 실전에 문제가 나면 이런 식으로 풀면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적 측량 의뢰인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들끼리 이제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기간에 따릅니다. 따르긴 하되 법에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뭐로 한다?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험 문제 경년에 한 번씩, 어떤 때는 한 3년에 한 번씩 두고 나오는데, 측량 기간에 관한 문제를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아봤고, 그리고 예제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난 자신 있다! 이영호 선생님과 공부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